예, 지금 이제 의원님들 나가시고요. 우리 변호사님들 들어오고 계십니다. 오늘 라디오 재판정이 있는 날인데 생방송이라서 부지런히 자리를 바꾸고 계세요.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백성문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기도 전에 인사를 하시네요. 아니, 앞에 토론이 시간이 지금 초과가 돼가지고 제가 마음이 조금 급하네요. 아유, 문자가 그냥 여야 토론하는 동안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습니다만, 예, 요건 제가 모아놓겠습니다. 모아놓고 이따가 유튜브 댓글쇼에서 요 질문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의견들은 좀 소개하도록 하고.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하세요, 노 변호사님. 댓글쇼는 대체 누가 나가는 거예요? 댓글... 왜 우리는 초대도 못 받는 아니,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오시라고 그랬더니 또 바쁘시다고. 저도 바빠요. 우리 백 변호사님은 또 라디오 하시는, 라디오 진행하시느냐고 또 가시고. 진짜 이게 훌륭한 댓글쇼에 또 이 명성을 또 내가 또 듣고.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디오 재판정 부지런히 좀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나저나 두 분 네. TV 방송을 많이 하시니까 로버트 할리 씨랑은 친하세요? 백 변호사 좀 아세요? 전 개인적으로 잘 몰라요. 노 변호사님 혹시 아세요? 저는 방송을 한두 번 해봤는데요. 잘 모르죠 뭐. 그러니까 지금 마약 수사, 버닝썬 수사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요게 경찰 유착 수사 한 덩어리, 또 마약 수사 한 덩어리로 가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한 덩어리가 있다라면 이제 정준영 카톡방 요거까지 불법 촬영물까지 세 축인데, 마약 수사 같은 경우는 연예인 스캔들로 쭉 가는 것 같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황하나 씨가 네. 연예인 A 씨의 뭐 강제로 뭐 마약을 투약을 하고 그래서 3년 동안 안 했던 마약을 다시 하게 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일단 그 연예인 A 씨는 무조건 조사를 받을 거고, 그렇죠. 처음에는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겠지만 A 씨가 누군지는 전혀 안 밝혀진 모르죠. 거죠. 네. 예. 그럼 그 A 씨도 마약을 할 때 누군가로부터 공급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또 같이 한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원래 마약 수사는 대부분이 한 명이 잡히면 줄줄이. 고구마 줄기 엮듯이 네. 이렇게 줄줄줄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게 소위 말하는 연예인 마약 스캔들로 번지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 나오는 거죠. 뭐 근데 연예인 마약 사건이 다른 거 물타기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고구마 줄기 나오듯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건 해야죠. 근데 어제 나온 또 네. 뉴스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황하나 씨가 2018년도에 A라고 하는 대학생 지인에게 0.5g의 필러폰을 팔아가지고. 그건 2015년. 그러니까 2015년에 했는데, 예, 그런데 2018년에 이제 그 사람에 대한 그 처벌이 이루어졌는데,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0.5g이라는 걸 혼자서 할 수가 다 없다. 근데 황하나 씨가 사실은 투약 그 공급을 해준 걸로 나왔는데 그 당시 누가 더 있었냐, 그리고 왜 황하나 씨는 안 걸렸냐. 그렇죠. 그랬더니 1억 원이라고 하는 현금 돈가방을 들고 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입막음을 했더라, 이제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했는데 마약을 지금 한 사람만 그렇죠. 잡혀 들어간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알고 보니 그 사람한테 1억을 줬다. 황하나가. 1억 원을 줬고, 그래서 예. 그 남자가 5만 원권이 이렇게 딱 들어있는 1억 원짜리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자랑질을 했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거는, 그럼 그 자리에 있었던 제3의 그 여자는 도대체 누구냐, 이 부분이 사실은 좀 궁금했었거든요. 뭐예요? 그러니까 조씨라고 하는 그 분하고 황하나 씨만 있었던 게 아니라 거기에 제3의 사람들이 몇 명이 더 있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함구하는 것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그 본인에게 좀 이득이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또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그 0.5g을 가지고서 3명만 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더 많이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가 지금 나온 팩트거든요. 저는 더 궁금한 건 뭐냐면, 자, 황하나 씨가 공범한테 1억을 주면서 입막음을 했다면, 그 정도로 돈을 뿌리고 다녔다면, 그렇죠. 경찰한테는 안 뿌렸을까? 검찰한테는 안 뿌렸을까? 이거 합리적 의심 아닙니까? 그게 왜 합리적인 의심일 수밖에 없냐면, 아까 조금 전에 말한 이 조모 씨의 그 판결문에 보면 황하나 씨 이름이 한 8번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뭐 공급부터 공모 뭐 이렇게. 네, 그런데 굉장히 이상하지 않으세요? 판결문에 그 얘기가 들어갔다는 건 검찰의 공소장에도 그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검찰의 공소장이 없는데 판사가 창작물로 그걸 쓸 수는 없으니까. 맞습니다. 그럼 검찰 입장에서 공범이라고 적시를 해놨는데 왜 조사도 안 했죠? 그러니까 경찰 단계에서 조사하는 것도 너무 이상하고. 검찰도 마찬가지. 지금 경찰이 그래서 지금 그거 관련해서 내사 중이잖아요. 그 당시 수사가 잘못됐는지. 2015년. 근데 요즘에 왜 경찰만 지금 내사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검찰도 지금 공소장에 분명히 이름을 넣었는데 왜 기소를 안 했죠? 왜 제대로 조사를 안 했죠? 그럼 검찰도 그 당시에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내야 되는 거예요. 검찰이 경찰 수사 지휘하는 당연하죠. 건데. 네. 근데 그럴 때는 조금 그런 건 있어요. 마약 수사할 때는 검찰이든 경찰이든 간에 그 정보를 준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봐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공적을 쌓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공적을 쌓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소장에 이름이 나오거나 뭔가 관여가 된 것처럼 보여도 그거를 아주 많이 캐지는 않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황하나 씨가 소위 말하는 지금 그 노 변호사님 말하는 그런 정말 많은 사람들을 불어서 그렇게 된 것인지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조사 결과를 좀 나와봐야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기회 이렇게 된 김에 마약 좀 다 좀 뿌리 뽑고 갔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우리 곳곳에 골목까지 들어와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털고 갔으면 좋겠고 오늘 라디오 재판정 주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보면은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것도? 오늘 이제 10분 정도가 남아가지고 예, 본방송 전에 사실 제가 질문거리가 하나 더 있었거든요. 로이킴, 에디킴 관련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본 주제 해보고 시간이 남으면 제 질문도 개인적인 질문도 좀 드릴게요. 일단 본 질문. 근데 제가 보기에는 본 주제를 그렇게 짧게 다루기엔 좀 너무 시간이 모자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려는 본 주제. 그러면 본 주제를 다음 주로 넘길까요? 그것도 좋은 생각이에요. 그렇죠. 밖에서 끄덕끄덕. 네, 원래 그렇게 하시라고 했습니다. 아까부터. 아, 그랬어요? 네. 아, 밖에서 얘기하고. 자, 그럼 생방송 중에 급하게 제가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본 주제 말고 제가 궁금해서 두 분께 좀 조사를 부탁드렸던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이건 본 주제 하기 전에 질문 드리려고 했던 건데 뭐냐면 그 정준영 씨 카톡방에서 그러니까 핸드폰이 공개가 되면서 뭐 불법 촬영을 누구 같이 봤느니 뭐 거기서 누가 올렸고 누가 퍼뜨렸고 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로이킴과 에디킴이라는 두 가수가 지금 체포가 된 거죠. 다 체포가 되고. 로이킴은 지금 미국에 있고요. 에디킴도 조사만 한번 받았는데. 예. 이거는 좀 입건이 된 건가요? 입건이 된 거죠. 근데 이 두 사람은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입건이 됐는가 봤더니. 두 사람의 얘기가 우리는 좀 억울하다는 입장이에요. 두 사람 측의 입장은. 왜냐. 정준영하고 카톡을 한 건 맞다. 우리가 사진 올린 것도 맞는데 그 사진은 정준영 씨처럼 무슨 여성과의 어떤 성관계를 불법 촬영한 게 아니라 돌아다니는 어떤 이런 촬영물, 뭐 사진을 돌아다니고 있는 소위 야한 사진을 거기다 올려서 같이 본 건데 이게 어떻게 정준영하고 똑같냐. 억울하다 이러고 있거든요. 저는 충분히 억울하다라고 느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 둘은 에디킴과 로이킴은. 왜냐하면 아마 지금 청취자분들도 이게 너무 이게 지금 사건이 여러 개가 막 겹쳐 있고 연예인 이름이 툭툭 튀어나오니까 굉장히 어마어마한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좀 있을 텐데 이제 가끔 보면 남자들끼리 하는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단체 대화방 같은데 약간 야한 사진 올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있어요. 아마 청취자분들도 가끔 있으실 겁니다. 카톡방도 그렇고 무슨 인터넷 카페 같은 데 보면 많이 올려요. 특히 이렇게 뭐 단체 대화방 같은 경우에는 나름 이 안에서의 비밀이 공유된다고 생각하니 더 많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약간 야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정준영 씨 같은 경우에는 좀 용서받지 못할 범죄를 저질렀죠. 왜냐하면 여성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촬영한 영상물들을 공유를 한 것이기 때문에 중환범죄입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제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등 촬영죄로 처벌을 받는 거고요. 이 로이킴과 에디킴은 제가 아직 뭘 올렸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시중에 돌고 있는 소위 말하는 야한 사진 같은 것을 한두 장 올렸다면 그들의 용어로 펌 사진이라고 하더라고요. 인터넷 용어로 펌 사진. 그러니까 퍼서 올린다는 사진인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론상 범죄는 됩니다. 음란물 유포죄라는 게 있어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라는 법률에 음란물 유통죄가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는 사람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사진을 공공연하게 올리면은 그거를 이제 처벌하는 범죄인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러니까 아주 낮은 수준의 범죄고요. 실제로 이게 한두 장 사진 올렸으면 경찰에서 입건도 안 합니다. 원래는 일반적으로. 제가 솔직히 다 말씀드리면 입건도 안 하고 입건을 해도 기소유예로 끝나는 게 아마 일반적일 거예요. 아마 이 부분은 노영희 변호사님도 동의하실 텐데 그러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일반인이라면 입건도 잘 하지 않을 만한 것을 그 정준영 단톡방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입건을 해서 처벌하는 거 억울하다. 저는 충분히 억울하다고 느낄 만한 그래서 생각해요. 저는 이제 로이킴이랑 에디킴이 억울하냐 마냐 이 문제를 떠나서 그걸 얘기하는 김에 그러면 단톡방이나 뭐 온라인상에 어디까지 올려도 되고 어디부터 안 되는가 이거를 두 분께 여쭙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영화 속에서 누가 뭐 이렇게 야한 장면이 있어. 그 장면을 내 단톡방에다 올렸다. 이거는 처벌이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야하다고 하면 그 기준이 어디부터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요. 노 변호사님. 글쎄요. 그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일단 수치심을 느낄 만한 정도의 내용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 다른 사람으로부터 유포해도 된다라고 하는 허락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일단 정준영 씨처럼 불법 몰래 카메라 자기가 찍은 거 이거 올리는 거 요거는 무조건 불법이고 그렇죠. 요건 논 허락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게 문제가 되고 하나는 허락을 받았어도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그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상대방이란 누구예요? 보는 상대방? 그 촬영에 나오는 사람, 영상물에 나오는 사람. 예, 허락을 했어도? 예, 그러니까 내가 찍는 것까지는 허락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유포는 하지 말아라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유포와 관련한 허락을 또다시 받아야 되는 건데 그것을 이제 안 받아주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우리 판례 중에 하나는 뭐 허락을 받고 안 받고 내가 보내준 그 사진을 유포하는 것은 또 문제가 아니라고 또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제 얼굴을 제가 찍어서 셀카를 찍어서 김현정 씨한테 보내주면 김현정 씨가 그거를 나한테 허락 안 받고 유통시키는 거 그건 또 괜찮다는 또 판례가 있어서 그게 좀 문제가 됐었어요 그동안에. 근데 그건 조금 이제 복잡하니까 좀 얘기를 넘어가고요. 자, 그건 논외로 하고 이제 펌 사진 얘기입니다. 펌 사진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수치심이란 거 그럼 펌 사진에 들어와 있는 그 그렇죠. 사람? 예. 펌 사진이라고 하든 뭐든 하든 간에 하여튼 촬영물 안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 사람 배우예요. 배우. 영화 배우의 어떤 야한 배우는 괜찮죠. 예. 펌 사진이라는 거는요. 이제 이런 경우 약간 조금 전에 어디까지 도대체 처벌이 되느냐. 이제 펌 사진이 음란물이면 처벌, 가족한테 말하면 음란물이면 처벌하고 음란물이 아니면 처벌하지 않는데 그래서 아까 영화의 한 장면을 굉장히 야한 장면을 캡처했어요. 근데 그게 영화의 본질과 상관없이 그 야한 장면만을 생각으로 그러니까 올려서 퍼서 올린 거라면 그것도 이론상 음란물 포죄 됩니다. 근데 그건 충분히 되는데 이제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 일일이 잡아서 다 처벌하면 이거는 사생활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왜냐하면 SNS 다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걸 또 하나하나 전부 다 처벌하게 되면 정말 우리나라 많은 남성들 이건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처벌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대량으로 음란물들을 유포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입건해서 처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사진 한두 장을 소위 말하는 단체 대화방에 올려서 그걸 공유했다. 그걸 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처벌한 전례가 거의 지금 없습니다. 그 윤준영 씨가 사진은 안 올리고 영상 보고 댓글 달았다. 이것만 가지고서 뭐 사과하고 사과했죠. 팀 탈퇴했는데 용준형. 이것도 역시 괜찮냐 안 되냐 물어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실은 그냥 남이 올린 영상을 보고 댓글 하나 정도 단 걸 가지고 처벌을 받지는 않아요. 그거는 이제 만약에 그 영상과 관련된 누군가에 대해서 모욕적인 수준까지 이르른다 그러면 모욕죄로 의율짓는 거는 뭐 별개로 하더라도 이렇게 남이 올려놓은 걸 가지고 뭔가 자기가 평화 하나 한 걸 가지고서 그렇게까지 이 음란물과 관련된 내용으로 처벌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하나 따져보면 되게 복잡스러워서 어떤 사람은 처벌받고 어떤 사람은 처벌 안 받을 수가 있는데 저는 이 사건에서 조금 황당했던 게 가수 에디킴이나 로이킴이나 정준영 씨나 전부 다 슈퍼스타 그 K 시즌 4 출신이고 되게 집안들도 좋고 특히 에디킴 같은 경우는 버클리 음대를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로이킴 같은 경우는 뭐 그 유명한 막걸리집도 사장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제가 궁금한 거는 이런 쪽에 그 소위 돈이 많고 연예인을 하면서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끼리의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런 형태로 항상 나타날 것인가. 이 부분이 사실 저는 조금 걱정스러웠어요. 그러면 아까 두 분의 말씀 좀 정리를 해보자면 단톡방이든 뭐 온라인 인터넷 카페든 간에 그게 영화의 한 장면이든 뭐든 음란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사진 혹은 동영상을 올리는 펌하는 거 내가 찍은 것도 아니야 그냥 펌해서 올려도 사실은 불법이다. 사실은 불법이죠. 사실은 다만 아까 백성문 변호사 말씀처럼 한두 건 올린 사람 그냥 봐주고 있는 것뿐이지. 그렇죠. 엄밀히 따지면 불법이다. 다 처벌받아야죠. 그거 올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유포니까. 그러니까 인터넷 카페에 여러분 야한 사진 같이 봐요 하면서 무슨 영화의 한 장면 올리고 이런 경우 꽤 많이 봤거든요. 그건 원래는 다 입건해서 처벌해야 되는 거예요. 이론상으로는. 신고하면 걸리는 거네요, 사실은. 그렇죠. 자기가 자기 거 올리는 건 어떨까요? 자기 거 올리는 거. 자기가 자기 야한 사진? 이거는 본 사람 불쾌해가지고 신고하지 않을까요? 내가 왜 봐야 돼 이거를? 당황스럽네요. 백상원 변호사가 자기 수영복 입은 사진 올리는 거야. 예를 들어서. 왜 이러세요? 수영 안 합니다. 이제. 제가 신고 들어가겠습니다. 어떻게 돼요 진짜 그 경우에는? 네, 그런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본인이 공연 음란죄 비슷하게 이렇게 음란한 뭔가 좀 사진 같은 거를 올리게 되면은 사실은 상대방으로부터 불쾌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맞네요 제 말이. 근데 버버리맨 같은 거네요. 근데 문제는 안 되죠. 왜 처벌 못 받죠? 왜요? 왜냐면 거기는 타인의 그런 사진 같은 신체에 대한 사진을 찍어서 올려야 되는 거니까. 사진은 또 버버리맨하고는 다른 거니까. 버버리맨하고 달라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되게 재밌죠.
이게 그러니까 이번에 로이킴, 에디킴이 펌 사진 올렸다는 것으로 피의자로까지 전환됐어요. 예, 그걸 보면서 이거 그럼 나도 이렇게 되는 거야라는 얘기가 하도 많이 인터넷에 돌고 저희 질문도 들어와서 오늘 좀 정확히 알아보고자 했는데 결국은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거였네요. 전환되기 법적으로. 있는데 현실적으로 사실 이 정도 처벌한 경우가 현실적으로 없었으니까 억울하다는 소리가 나오는 소위 것뿐이다. 말하는 연예인이라 좀 진짜 억울할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군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주제는 여러분 사실 국선 변호인 관련된 거였어요. 국선 변호인을 재판 과정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부터 투입시키는 요거에 대한 찬반, 요거 뜨겁죠. 네, 그렇죠. 할 얘기 많죠. 요거 다음 주로 넘겨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